여기에 펩 과르디올라 감독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지난 챔스 경기 후 그는 PSG가 더 나았다. 가짜 9번으로 뛴 미드필더 선수가 한 명 더 많았고 그를 압박하기 어려웠다. 나는 PSG에 많은 공을 돌린다. PSG는 환상적이고 뛰어난 팀이다. 그리고 아주 좋은 수비수들도 있다. 엘리케에게 축하를 보낸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확실히 팀 내에서 자리를 잡은 이강인입니다. 프랑스 매체 르텐스포르트는 이강인은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높이 평가하는 선수로 자리매김했다라면서 이강인은 가짜 9번 역할을 소화하며 과르디올라로부터 칭찬을 받기도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프랑스 대표로 활약했던 샤르보니는 이강인은 중요한 선수다. 매우 중요하다. 그는 미친 활약을 해낸다. 첫 번째 시도와 수많은 움직임을 없애버린다.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엘리케 감독이 이강인을 이 자리에 기용하는 이유를 알겠다. 그런 미친 선수가 필요하다라며 칭찬했습니다. 22세 나이에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노리는 프랑스의 거함. 빅클럽 파리 생제르맹에 입성한 이강인 선수입니다. 7세 때부터 천부적 재능을 온 국민에게 알렸고 발렌시아라는 유소년 아카데미 최고 구단에서의 1군 데뷔에 이어 스페인 라리가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며 22세 나이에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거함에 당당히 입성한 이강인 선수입니다. 이강인은 지난해 여름 마요르카에서 PSG로 큰 기대를 받으며 이적했습니다. 마요르카와 달리 슈퍼스타가 즐비한 PSG에서 주전 경쟁이 쉽지 않을 거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은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신뢰 속에 꾸준히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시즌 초부터 측면 공격수, 중앙 미드필더, 측면 미드필더 등 공격진에서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하며 제 역할을 해냈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아시아축구연맹 카타르 아시안컵 등 여러 국제대회 출전으로 자리를 많이 비웠지만 입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강인을 향한 엘리케 감독의 믿음은 굳건했습니다. 리그 중반에 들어선 지난해 12월 이강인을 향해 폭풍 칭찬을 쏟은 바 있습니다. 유럽 현지에서 이강인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감독으로서 이강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이강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선수다. 오른쪽 윙뿐만 아니라 미드필더 오른쪽, 왼쪽을 모두 소화한다. 가짜 9번으로도 뛴 적 있고 공격 전 포지션에서 뛸 수 있는 선수다라며 기술적 측면에서 이미 톱 레벨이고 수비 능력까지 갖췄다고 극찬했습니다. 이후 메스와의 17라운드에서 도움을 올리며 PSG의 3대1 승리를 이끌자 엘리케 감독은 그에게 결정적인 패스란 너무 자연스러운 패스처럼 쉬운 일이다라며 거듭 칭찬했습니다. 이어 나는 우리 팀의 다재다능함을 좋아한다. 왼쪽 미드필더로 시작한 이강인은 자연스러운 자리였음에도 후반전에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난 선수들에게 이런 면을 원한다. 상대를 예측할 수 없게 하고 교체 없이도 상황을 바꿀 수 있다. 난 선수들에게 더 많이 요구하며 야망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닌데요. PSG는 이강인 영입 효과를 제대로 누렸습니다. 이강인이 PSG 최고의 인기 선수 중 하나로 거듭나면서 PSG에게 한국은 프랑스,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시장이 됐습니다. 이강인의 유니폼도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지난 4월 스페인 문도 데포르티보는 이강인의 유니폼이 킬리안 음바페보다 많이 팔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이강인은 유니폼은 PSG 선수 중 음바페에 이어 판매 순위 2위를 차지했다. 3위는 오렌 자이르 에메다. 온라인 판매 순위는 이강인이 음바페를 제치고 당당히 1위였습니다. 매체는 지난 여름 레알 마요르카에서 PSG 유니폼을 입은 이강인은 현재 팀에서 실력뿐 아니라 상업적으로도 중요한 자리에 있다며 리오넬 메시, 네이마르가 떠나고 떨어진 유니폼 매출을 이강인이 채워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리그앙 사무국은 시즌 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려진 슈퍼스타 이강인이라는 제하로 이강인이 PSG에서 끼치는 영향력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리그앙은 PSG에서 이강인의 유니폼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음바페와 우스만 덴벨레보다 이 한국인의 이름이 더 눈에 띄고 한국인 관광객들은 계속 파르크 대 프렌스 PSG 홍보장로 몰려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PSG는 이강인에게 그야말로 미쳤다. 지난 여름 마요르카에서 합류한 22세 미드필더는 음바페보다 더 많이 유니폼을 팔았다. 유럽인들은 아직 깨닫지 못했겠지만 PSG는 진정한 슈퍼스타를 보유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리그앙은 PSG는 이강인의 존재로 큰 이득을 보고 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에게 유용한 자원일 뿐 아니라 PSG는 아시아에서 어느 때보다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성공적인 데뷔 시즌이지만 아쉬움도 있는데요. 이강인은 프랑스 국가대표 공격수 우스만 덴벨레, 신의 브래들리 바르콜라에 밀려 UCL 준결승전, 쿠프 드 프랑스 결승전 등 큰 경기에서 선발 제외되며 완벽한 주전을 꿰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년차 시즌에 좀 더 날아오를 준비가 된 이강인입니다. 천재 미드필더 이강인이 세계적인 플레이메이커와 함께 국제축구 역사통 계연맹 IFFHS 플레이메이커상 후보에 나란히 오르며 화제입니다. IFFHS는 지난달 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강인, 리오넬 메시, 케빈 더 브라위너,
주드 벨링엄 등으로 구성된 2024년 월드 베스트 플레이메이커 후보 15인을 발표했습니다. 월드 베스트 플레이메이커상은 통계연맹이 2006년부터 매년 세계 축구를 빛낸 최고의 플레이메이커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수상자에겐 황금공 트로피가 수여됩니다. 세계 축구 전문가의 투표로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며 통상 연말에 수상자를 발표하는데요. 역대 수상자 면면은 화려합니다. 메시가 통산 최다인 5회 수상했고 사비 에르난데스가 4회, 더 브라위너가 3회, 안드레스 이니에스타가 2회 수상하며 메시의 뒤를 이었습니다. 지네딘 지단, 카카, 토니 크로스, 루카 모드리치 등이 한 차례씩 수상했습니다. 더 브라위너는 지난해 시상식에서 181점을 받으며 100점을 받은 메시를 81점 차로 따돌렸습니다. 베르나르도 실바가 78점으로 3위에 올랐습니다. 시즌별로 가장 창의적인 플레이를 펼친 선수들에게 트로피가 주어졌는데요. 이런 전설들이 수상한 플레이메이커상 최종 후보에 이강인이 뽑힌 것만으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통계연맹은 최근 2시즌 이강인이 공격 포인트뿐 아니라 프랑스 리그안과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선보인 드리블 돌파 찬스 메이킹 등의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강인은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키패스 11개를 기록하며 전체 공동 4위를 질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축구협회가 정관상 보수를 받을 수 없는 게 원칙인 비상근 임원들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수백만 원씩 급여성 고정 보수를 지급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수를 받은 임원들 중에는 국가대표 출신 최영일, 장회룡, 하석주, 이동국, 이영표, 이천수, 김병지 등을 비롯 축구 해설가 한준희 씨가 포함됐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대한축구협회 감사 결과에 들어있는데요. 문체부는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을 계기로 축구협회 운영 전반을 들여다본 바 있습니다. 축구협회가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비상근 임원 44명 중 34명에게 지급한 보수는 모두 28억 원. 축구협회는 정관과 임원 보수 규정에 의하면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비상근 임원이라도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체부는 자문계약 대상자 선정이나 자문료 책정 기준을 공정하게 마련하지 않은 채 방만하게 보수를 지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기간 축구협회에서 가장 많은 자문료를 받은 비상근 임원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선임 당시 활동했던 마이클 밀러 전 전력강화위원장이었습니다. K리그 인천과 중국 충칭 감독 등을 지낸 장회룡 부회장은 2023년 부임한 이후 월 800만 원씩 받아 총 1억 2,7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함께 부임한 국가대표 출신 하석주 부회장과 축구 해설가 한준희 부회장은 각각 월 600만 원씩 총 9,560만 원을 받았습니다. 김병지 현 강원FC 대표이사는 2021년부터 2023년 1월 강원에 부임하기 전까지 비상근 부회장으로서 월 600만 원씩 총 1억 4,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홍명보 감독 선임을 둘러싸고 축구협회를 향해 공개적으로 비판 목소리를 냈던 이동국, 이영표, 이천수 등도 과거 협회에서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동국은 김병지 후임으로, 이영표는 정몽규 회장 부임 때부터 부회장을 맡았습니다. 이 둘은 2023년에 월 500만 원을 받는 자문 계약을 맺었으나 그해 4월 승부 조작 등 비위 행위자 기습 사면 시도에 대한 책임으로 축구협회 임원진이 전원 사퇴할 때 함께 물러나 각각 1,100만 원씩 받았습니다. 이천수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축구협회 사회공헌위원장을 맡으며 월 250만 원씩 총 6천여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현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와 관련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축구협회는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문체부 특정감사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1일 확인됐습니다. 문체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포함됐습니다. 축구협회는 당시 정 회장을 포함해 다수 실무자 및 임원에게 문체부 징계를 내린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요구하는 협회 운영의 독립 자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로써 원점으로 돌아간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변수로 꼽힌 정몽규 현 회장에 대한 중징계가 정부 요구 시한인 3일까지 내려지지 않게 됐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후 가리는데요. 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도 지난달 23일 회의를 통해 문체부 처분을 두고 소송을 제기한 만큼 판결이 나오기 전에 정 회장의 징계건은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축구협회 정관상엔 자격정지 이상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문체부 요구대로 중징계가 내려지면 정 회장은 이번 선거에 나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축구협회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정 회장은 후보 자격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앞서 축구협회는 문체부는 감사 결과 발표에 이의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문체부는 이달 3일까지 정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축구협회는 허 전 이사장이 제기한 선거 불공정성을 보완해 지난달 23일 선거를 치르려고 했지만 선거운영위원회 위원이 전원 사퇴하면서 원점이 됐습니다. 현재 선거운영위를 새로 꾸려 다시 선거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